정부가 활성단층이 반영된 국가 지진 위험 지도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은 5년 뒤면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단체장이 바뀌면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가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영토 주권과 해양 안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면서 경북 동해안 시군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앞으로 25년 계획으로 활성 단층이 반영된 국가 지진 위험 지도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은 5년 뒤면 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1,100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41년까지 25년에 걸쳐 국내 450여 개 단층을 조사한 뒤 활성 단층이 반영된 국가지진 위험 지도를 제작하기로 하고 최근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활성 단층이 가장 많은 경주와 포항, 울산, 부산 등 이른바 동남권 지역부터 시작해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감안해 5년 뒤에 연구 결과를 곧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를 주관하는 부경대 김영석 교수도 양남 단층과 울산 동래 단층 등 동남권 단층들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지진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이 이 경주를 중심으로 한 울산이나 포항이나 양산, 부산 이렇게 이어지는 지역들이 지금 가장 위험성이 높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항공 촬영을 비롯해 구조 분석을 통한 단층 추적과 굴착 조사를 해 발생 가능한 지진의 규모를 파악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좋으면 그 단층에서 일으킬 수 있는 최대 지진의 규모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활성 단층 주변의 시설물 설치 제한과 지역별 내진 설계 기준 강화 등이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이 활성 단층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활성 단층 위에다가 고층의 아파트들을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활성단층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최소한 그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그 위치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건물을 못 짓게 한다든지. 특히 경북 동해안에 집중돼 있는 원전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들은 경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층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가에 맞게 내진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연구는 그동안 활성 단층 연구가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 원자력 등과 자주 논란을 빚었던 걸 감안해 해외 석학의 자문을 받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진행됩니다. 원전이나 이런 게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이 같은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인정한다.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고요. 5년 뒤 경주와 포항 등을 포함한 동남권의 활성 단층 지도가 완성돼 발표되면 원전 정책은 물론이고 지진에 대비한 안전 대책들도 바뀌게 돼 지역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문화방송이 어제 보도한 구무천 수은 오염 확산 문제와 관련해 포항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물질 차단 등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포항시는 구무천 하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형산강 본류 오염을 차단하고 활성탄을 살포하는 한편 형산강의 중금속 오염 범위와 깊이, 오염 면적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이번 달 안에 긴급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은 오염 민관협의회를 다음 달 2일 5개월 만에 열고 수은 오염 현황과 대책에 대해 협의하기로 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 처음으로 전산망을 인터넷망과 업무망으로 이원화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서버에 대한 악성 코드 공격이 증가하면서 메일과 메신저 등 악성 코드 감염 경로인 인터넷망을 업무망과 분리시키는 작업이 공공기관별로 진행 중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시군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업무망도 분리해 생활기록부 등 학생 정보에 대한 외부 공격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단체장이 바뀌면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장들이 자신의 이름이 남는 사업에 관심을 두기 때문인데 예산 낭비가 심각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예산 154억 원 등 1,650억 원이 투입된 포항운하 건설 사업. 개통 3년이 지났지만 당초 예상대로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이 들어선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길을 뚫는 토목공사에 그쳤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오히려 주민 2천여 명이 정든 터전을 떠나 인구 감소로 쇠락했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제초에 운하가 통수되고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주민들이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결과는 그에 아주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 물길을 냈으면 현직 시장은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켜 사람을 모아야 하는데 금싸라기 상업용지는 돌밭, 황무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임기 안에 완성해야겠다고 무리하거나 독선적으로 추진했다가 단체장 교체로 중단된 사업도 많습니다. 테크노파크 2단지나 양덕승마장, 하수처리장, 도움산 드라마 세트장, 영일대 해수욕장 고사분수 등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쉽게 추진하거나 취향에 따라 함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 합의가 구해진 정책이라면 반드시 연결하여서 그 도시의 발전, 특히 포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덕 시장의 역점 사업인 형산강 프로젝트나 폐철도 도심숲 조성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도 단체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운명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가 타당한 건지, 정말 그 자기 임기 내에 다 마칠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봤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단체장 연임을 위한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으로 지역의 정주 여건은 쇠락하고 경쟁력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군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와 함께 고래불 관광단지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은 올해 초 고래불 관광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코트라 해외 투자 유치 지원 사업으로 신청했으며 코트라는 최근 심사를 거쳐 영덕 고래불 관광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해외 투자 유치 지원 사업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코트라는 앞으로 2년간 해외 36개 무역관과 코트라 해외 국가 투자 유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고래불 해수욕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다양한 해양 수산 분야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독도 울릉도 연계 관리 강화와 노후 여객선 감축 등 해양 수호와 국민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효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해양수산 분야 정책도 포함돼 경북 동해안 시군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해양 영토 수호 의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연계 관리하고 거점 항만에는 해경선 접안 시설도 확충해 해상 보안과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동해안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제2의 세월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해양 여객 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도 나왔습니다. 낡은 연안 여객선 40척을 현대화하고 노후 여객선의 비율을 15%까지 줄이며 연안 여객선이 사실상 대중교통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준공영제를 내년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침체된 해운조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2019년까지 국가 필수 해운제를 통해 국적 선사의 이용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친환경 고효율 선박 100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산하 기관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는 유망 강소기업 2곳을 선정해 오늘 지정 현판식을 갖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유망 강소기업은 반도체 세라믹 소재를 생산하는 미래세라믹과 지역 전통 주력 산업인 제철 설비 부품을 생산하는 성진 E&I로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민선 6기 유망 강소기업 육성 사업으로 2015년부터 44개사를 선정해 연간 3천만 원씩 3년간 기술과 경영,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여름 문화관광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오늘 행사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버스킹 페스티벌과 전야제가 열렸고 내일 개막식에서는 불꽃과 아트서커스를 결합한 주제 공연과 10분간 데일리 뮤직 불꽃쇼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주말인 29일 형산강체육공원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스페인 3개국의 대규모 국제 불꽃쇼인 비바 포항 하늘꽃 피는 날이 1시간 동안 포항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2년 전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간 뒤 경영 정상화에 주력해온 포스코플랜텍이 올 상반기 영업이익 108억 원, 단기 순이익 61억 원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 2013년 성진지오텍과 합병 이후 최대 규모로 전년 동기 26억 원의 단기 순손실에서 흑자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플랜텍은 채권단과 대주주인 포스코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부실사업 철수와 원가 절감,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체질 개선과 경영 정상화에 주력해왔습니다. 전설의 심해어 돛돔 한 마리가 오늘 새벽 영덕 강구항 동쪽 1.6km 앞바다에서 정치망어선 그물에 잡혔습니다. 이번에 잡힌 돛돔은 길이 155cm, 무게 70kg으로 영덕 강구 수협을 통해 85만 원에 울산의 한 횟집에 팔렸습니다. 돛돔은 주로 우리나라 서남해안과 동해남부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데 5월에서 7월 산란기가 되면 수심이 얕은 곳으로 올라오다 종종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심야 시간 주차장을 돌며 문이 열려있는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3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전역 주차장을 돌며 문이 열려있는 차량만 골라 19차례에 걸쳐 현금과 핸드폰 등 금품 1,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다소 주춤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 22.8도, 경주 23.8도 등의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도 26도에서 29도에 머물러 비교적 시원했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20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오늘 인천에 있는 포스코 글로벌 R&D 센터에서 포스코 및 지역 중소기업인 이소온과 기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소온은 포스코 및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으로부터 내식성이 우수한 고강도강 적용 기술을 지원받게 돼 내년까지 40억 원 이상의 매출 신장과 2배가 넘는 고용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석 달 동안 9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직활동수당은 정부의 취업알선 서비스인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만 34살 이하의 청년에게 매달 3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되며 수당을 받으려면 입사 지원이나 면접 응시 사실 등이 담긴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